우와. 우와. 네, 최성일의 피싱스쿨. 오늘은 잉어 릴 낚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야, 제가 잉어를 이렇게 잉어답게 좀 그린 것 같아요. 이 잉어는 초대형 민물어종이에요. 민물어종에서 거의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1m 20cm까지 자라니까. 그리고 잉어를 우리가 30cm급 정도 내외라면은 발갱이라고 불러요. 잉어 취급을 안 해주죠. 적어도 2자 이상, 그러니까 한 60cm 이상 돼야 잉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잉어는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낚시가 산란을 전후해서 4월부터 한 6월 정도에 낚시가 잘 되고요. 대물을 낚이는 찬스는 9월에서 11월이에요. 이제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9월, 10월에 이 대물들이 좀 대물들을 잡을 수 있는 찬스인데, 깊은 수심을 좋아합니다, 잉어가. 붕어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잉어가 상당히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높고 굉장히 크기에 비해서는 민첩하고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잉어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리를 져서 좀 다니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일정한 자기의 그 길이 있어요. 그리고 붕어보다는 더 맑고 더 깊은 물을 좋아하는 게 잉어고요. 먹는 거는 다 먹어요. 동물성, 식물성, 완전 잡식성이죠. 그리고 이제 깊은 물에서 주로 있다가 아침 저녁에는 얕은 데로 와서 회유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 잉어가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민물 낚시의 주 어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7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붕어 낚시가 인기를 끌으면서 잉어 낚시가 조금 시들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예전에는 원투 낚시를 이런 채비로 릴 낚시를 했었죠. 릴 낚시라기보다는 줄 방울 낚시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낚시를 땅에 꽂아 가지고 밥을 던져서 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그런 낚시가 있는데,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80년대 들면서 릴이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의 오늘날 같은 이제 릴 낚시가 되었는데요. 이 잉어를 잡기 위해서 어떤 장비와 채비와 미끼를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어 장비는 간단합니다. 릴대, 제가 지난번에 장어 낚시할 때 쓰던 그런 낚싯대 있죠. 민물 릴대 3m에서 5m 정도 씁니다. 아니면 민물 릴대가 아니고 요즘에는 또 원투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 댐이나 이런 데서 좀 멀리 던지기 위해서 원투대를 쓰는데, 아주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서 5m 정도권도 씁니다. 근데 보통 한 3m, 한 60 정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낚싯대, 릴대인데,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뭐 장어 낚시할 때 같이 쓰는 낚시인데 한 3m 60짜리예요. 일반 민물대죠. 그리고 이런 데는 원투대예요. 멀리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예요. 뭐 2대를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진짜 멀리 던져야 될 때는 원투대를 쓰시고, 정확한 투척이 필요하고 멀리 던지지 않아도 정확성이 더 유리할 때는 이런 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받침대는 릴 받침대는 요즘엔 막 전자식 이런 게 있거든요. 고기가 물리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 부담이 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땅에 박아서
릴을 거치할 수 있는 릴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런 받침대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삼각 받침대를 이런 삼각 받침대를 이용한다든지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릴은 4,000번에서 5,000번. 우리가 이제 5,000번 정도라 그러면은 5호줄이 한 150m 감기는 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00번은 4호줄이 한 150m 정도 감기는 릴이고요. 그 5에서 6호짜리 그 모노라인을 쓰시면 되겠어요. 원줄은. 그리고 채비는 아주 단순하죠. 두 가지 채비예요. 유동 채비와 릴 스프링 채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채비인데요.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건 이런 채비인데 이게 이제 6본 바늘이라고요. 바늘 6개짜리에다가 떡밥을 달아서 던지는 채비입니다. 이건 현장 가서 채비 설명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채비는 릴 스프링 채비입니다. 여기다가 떡밥을 뭉쳐서 떡밥을 뭉치고 바늘을 떡밥에 이렇게 박아 가지고 떡밥이 이탈되지 않게 하면서 던지는 게 기본적인 채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잉어의 밥은 주로 이제 곡물을 쓰는데요. 옥수수나 보리나 어분이나 진깻묵이나 예전에 이제 원자탄이라고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게 섞여 있는 그런 미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잉어한테 잘 먹는 어분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어분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섞어서 계란보다는 크죠. 거의 야구공보다 좀 작게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달아서 투척을 해서 기다리는 낚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잉어는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댐이나 소양호, 춘천호, 충주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장박한다는 사람들이 이 잉어 낚시를 많이 즐겼거든요. 뭐 한 달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분들이 잉어 낚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한강, 임진강 이런 데 큰 강줄기에서도 강잉어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 잉어 낚시를 하기 위한 또 다른 그렇게 장박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말씀드리자면 텐트 같은 거나 또 잉어를 받치는 받침들 이런 거 필요하겠고요. 뜰채가 아주 커야 됩니다. 잉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형 뜰채. 제 같은 건 이게 바다 뜰채를 쓰는데 거의 뭐 몸이 들어갈 정도죠. 근데 이 정도 돼야 잉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림망도 굉장히 커야 되고요. 이제 이런 방울이나 이런 전자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채비는 현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포인트를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에 가서 앉을지가 좀 막막하거든요. 사실 포인트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술인데 일단은 자갈하고 모래하고 황토바닥이 있는 곳이 잉어가 놀길 좋아하는 곳이고요. 물 흐름이 강에서는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흐름이 센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올라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테크닉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인트 선정이 일단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포인트라 그러면은 밥을 던진 자리에 다시 던져야 돼요. 거의 그 근처에다 던져야 돼요. 여기저기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 투척하는 그 투척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떡밥을 너무 단단하게 해가지고 장시간 안 풀어줘도 안 되고요. 떡밥은 던져서 깨지지 않을 정도에서 들어가서 잘 풀리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보통 이제 떡밥은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갈아주면은 하루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에 우리가 받침대를 고정해 놓는데 드랙을 좀 풀어 놓는 게 좋습니다. 워낙 잉어가 살짝 물고 뭐가 걸렸다 그러면 얘가 뱉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돌리고 튀어버리거든요. 처음에 예신을 받았을 때 그걸 못 잡으면은 받침대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랙을 풀어 놓으면은 드랙이 찡 나가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드랙을 좀 어느 정도 풀어 놓으시고요.
이 잉어 낚시는 기다리는 낚시예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막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하나의 테크닉이고요. 마지막으로 잉어를 잡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실 건 없어요. 잉어의 힘을 계속 빼면서, 랜딩을 하면서 힘 빼기를 하셔서, 이 모든 물고기 마찬가지예요. 붕어도, 잉어도, 향어도. 처음에는 힘을 많이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내 근육이 힘을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 힘을 쓰면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잉어가 배를 위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잉어가 거의 항복하는 수준이니까 그때 뜰채를 대서 자연스럽게 머리부터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잉어 낚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사실 여기 제가 지역적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 좀 임진강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요번에도 임진강 강낚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잉어를 낚기 위해 찾은 이곳은 임진강 상류. 사이즈가 큰 물고기인 만큼 채비 또한 단단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에 일단은 밑밥을 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 떡밥 그릇이 좀 작아요. 이게 좀 가장 큰 떡밥 그릇인데 잉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떡밥을 미리 좀 개놓는 게 한 10개 정도 이거 달걀보다 좀 크고 한 야구공보다는 약간 좀 작은 정도의 그런 밥을 개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죠. 뭐 그 딸랑이 떡밥, 잉어 떡밥 하면은 뭐 이런 떡밥들을 많이 파는데 릴낚시 전용 떡밥을 하나 놓고요. 잉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은 어분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어분, 이게 좀 잉어한테 잘 먹거든요. 붕어도 잘 먹지만은. 그래서 약간 페로몬 섞여 있는 이 어분을 좀 섞고요. 그리고 좀 찐깻묵 종류가 뭐 여기엔 섞여 있어요. 이미 잉어 여기에 다 섞여 있긴 하지만은 좀 추가로 좀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떡밥에 반 정도만 털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찐득해지고 물을 적게 넣으면은 적게 넣어서 딱딱하게 하면은 던질 때 안 터지면서 안에서 오랫동안 살살살 풀어지는 형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야, 됐어요. 딱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일단은 도래를 다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중에서 많이 파는 이런 릴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 릴인데요. 일단 좀 저거를 걸기 쉽게끔 도래를 하나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도래를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팔자 매듭이 되면서 도래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도래는 됐고, 자, 이 도래에다가 이건 뭐 500원씩 해요. 시중에서 보통 그 정도 가격인데 릴 스프링이라고 이 가운데다가 떡밥을 묻히는 거죠. 그리고 떡밥과 요 릴의 무게에 의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는 거는 나중에 걸겠지만은 잉어 낚시는 쉽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던져놓고 진짜 한량 낚시죠. 한 번 던져놓고 한 4시간, 5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제가 일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다 맞춰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6개의 바늘인데 이 바늘을 여기다 거시면 되는 거예요. 파묻는 거죠. 바늘이 파묻히기 때문에 던질 때 안 떨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도래를 이렇게 잠가서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릴 스프링 그 잉어 떡밥 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좀 사실은 저수지나 이런 쪽에서 좀 쓰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물 흐름이 좀 있는 강에서는 얘들이 뒹굴뒹굴 굴릴 수 있거든요. 물살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떡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은 잉어가 그 흘러가는 떡밥, 그러니까 떡밥이 흩어져 버리니까 바늘에서 많이 이탈되니까 그 잉어를 걸을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낚시나 물 흐름이 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삼각 봉돌을 쓰는 채비를 하는데요. 이게 구멍추도 있고 이렇게 삼각추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멍 봉돌을 달면 물 흐름 있는 곳에서 얘가 안정적으로 떡밥을 잡아주고요. 또 유동이 돼요. 유동. 고기가 처음에 이물감을 별로 안 느끼고 먹이를 먹을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는 요 센터에다가 이렇게 바늘빼기, 제가 이거는 성게 바늘빼기인데 그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로 쭉 밀어서요. 이렇게 6가닥 잉어 전용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을 여기다 걸어요. 걸어서 싹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리를 걸게 나왔죠. 아까처럼 똑같이. 드디어 모든 채비를 마치고 적당한 포인트에 캐스팅을 하는데, 수심도 적당해 잉어나 월척급 붕어를 만나기 좋은 포인트인데, 떡밥이 풀어지는데 시간을 두고 잉어를 기다려보는 최성일 선생님. 몇 시간 지나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낚싯대가 휘청이더니 왔어. 큰 물고기가 낚인 것 같은데, 잉어의 힘은 아니고 그래도 힘 좀 쓰는 녀석 같은데. 붕어다. 와, 월이네, 월. 물속이다. 잉어를 노리고 지금 원투를 했는데 오늘은 붕어가 먼저 나왔어요. 임진강 강붕어입니다. 자, 이쁘게 생겼네요. 야, 워리가 높네. 뱀물붕어 낚시했을 때 못 잡았는데 잉어 낚시하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아주 고마운 붕어가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은 자연산 월척급 붕어를 첫수하고, 잠깐 저녁을 먹는 동안 갑자기 모든 낚싯대를 끌고 가는 엄청난 힘, 이놈의 정체는? 힘좀 쓰는데 힘좀 써.
낚싯대의 힘도 다른 녀석들과 다른 느낌. 엄청난 손맛을 느끼고 있는 최성일 선생님. 우와. 우와. 와. 이야.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보이는데 오늘의 주인공 잉어가 낚였다. 드디어 3시간 만에 임진강 잉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역시 포스 그 자체가 남다른 모습이다. 좀 떠주세요. 담기만 하면 돼. 자자자, 들어가. 그렇지. 아이고. 어이구 무거워라. 이야. 됐어요. 어우, 힘이 좋아. 이야. 드디어 임진강 잉어입니다. 해질 무렵에 나와줬어요. 이야, 이 자식 좋습니다. 임진강 잉어입니다. 아, 낚싯대를 다 쓰러뜨렸네 이네. 자, 이 녀석은 제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 뺐네, 얘 때문에. 이야, 자, 방생. 들어가. 들어가. 고향으로 가라고. 여기 있지만, 여기 걸렸다. 아유, 야, 돌tum사이라 싹 들어가서 쉬는데.